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밥상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고등어를 담은 한 그릇밥이라는 주제 아래 고등어 강정 덮밥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미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요새 이제 가을, 겨울 되면서 생선이랑 해산물이 가장 맛있을 때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고등어를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고등어가 요새 가장 맛있을 때잖아요. 근데 고등어 강정덮밥은 조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음식일까요? 고등어 하면 담당님은 혹시 어떤 요리가 떠올리시나요? 보통은 그냥 고등어를 구워 먹거나 아니면은 조림으로 해 먹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많이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등어를 튀겨서 덮밥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고등어 조림은 뭐 묵은지를 넣어도 맛있고, 무나 감자를 깔아서 먹어도 맛있고, 고사리를 넣어서 요즘은 조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데 일단 양념이 너무 많은 게 필요할 것 음. 같고, 또 밥이랑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고등어 강정 덮밥은 오늘은 이제 제가 덮밥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지만 밥에 얹히지 않고 그냥 뭐 술안주로 뭐 드실 수도 있고 아이들 간식처럼 우리 닭강정 먹듯이 간식처럼도 드실 수 있는 메뉴예요. 음. 그래서 9월이 되면 이제 수온이 낮아지면서 고등어가 지방이 20%나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음. 지방이 많이 들어간 생선들은 아무래도 그 기름기 때문에 우리가 삼겹살을 좋아하는 음. 것처럼 그 살의 맛이 더 맛있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지금부터 11월, 12월까지 제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바로 보여주실까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설명드린 대로 오늘은 고등어를 이용해서 맛있는 고등어 강정 덮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하면 일단 손질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비린내가 혹시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염려들 하시는데 생선이기 때문에 조금의 비린내는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양념으로 충분히 그 비린내를 잡을 수 있고요. 요즘은 순살 고등어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포장되어 있는 순살 고등어를 준비를 했는데 혹시 생물 고등어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데 많이들 그 가운데 있는 가시를 뺄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고 혹은 혹시 가시가 있더라도 잘 잘라서 발라 드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드실 거면 아무래도 순살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는 순살을 튀기는 것도 너무 힘들다 하시면 차라리 완전히 구워져서 패킹되어 있는 제품들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전자레인지 혹은 그냥 일반 우리 계란 후라이 하듯이 팬에만 구워주셔서 강정 양념 오늘 데리야끼 소스 사용할 건데요. 데리야끼 양념에 졸이셔서 사용하셔도 오늘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등어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도 오늘 냉동으로 준비된 고등어를 화면이 보이실까요? 냉동으로 준비된 고등어가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는데 아침에 냉동 상태였어서 물에 담가서 해동을 시켰어요. 냉장 해동이 가장 좋기는 한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저는 흐르는 찬물에 넣어서 해동을 시켰고요. 오늘은 저는 이렇게 해동을 시켜서 저는 염도가 없는 그냥 일반 순살 고등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집에는 냉동실에 자반 고등어가 많다. 그거를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얘는 우리 나중에 그 데리야끼 소스에 또 넣을 거기 때문에 염도가 조금 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반고등어는 쌀뜨물 혹은 밀가루 푼 물에다가 담가 두시면 되는데 쌀뜨물이 집에서 우리가 매일 밥을 하는 건 아니어서 쌀뜨물이 늘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만약에 자반고등어가 냉동실에 있다 하시면 밀가루 푸른 물, 찹쌀가루 푸른 물에다가 물 1리터에 한 스푼 정도 밀가루나 찹쌀가루 같은 거 풀으셔서 자반고등어 담궜다가 한 2, 30분 정도만 담그시면 안에 염도가 좀 빠지거든요. 염도가 빠지면 물기 제거하고 오늘 제가 하는 그 레시피 순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어를 먼저 손질하면 도마를 한 번 더 씻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깻잎 먼저 손질할 건데요. 재료 소개를 아직 안 드렸죠. 재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실까요?
오늘 고등어 손질하고 나서 밑간을 할 건데요. 소금 들어갈 거고 후추 들어갈 거고 그리고 맛술 들어갑니다. 집에 만약에 맛술이 없는 경우에는 청주 사용 괜찮으시고요. 저는 재료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생강가루도 저는 같이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집에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소금, 후추, 맛술만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집에 생강청 혹은 생강가루 같은 게 있으시면 넣으시면 생선 비린내를 잡는데 도움이 좀 되는데 문제는 생강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생강 냄새가 모든 맛을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생강은 항상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라는 주의점을 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건 우리 데리야끼 양념이에요. 그래서 간장, 설탕, 맛술 동일 비율로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제가 고등어 한 마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간장도 한 스푼, 설탕도 한 스푼, 맛술도 한 스푼 이렇게 각각 한 스푼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건 저는 포도씨유 준비했는데 튀김유는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집에 있는 해바라기유를 사용하셔도 되고 카놀라유를 사용하셔도 되고 포도씨유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강정을 하는데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튀기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올리브유 역시 올리브 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튀김유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화점이 높은 포도씨유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옆에는 저는 감자 전분 준비했어요. 강정 이제 튀김옷을 입힐 건데 튀김옷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자 전분이 조금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는 튀김가루 있어요. 튀김가루 우리 집에 없는데 하시면 부침가루도 괜찮고요. 일반 밀가루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밀가루가 베이스가 된 튀김가루나 부침가루 같은 경우는 튀기는 건 너무 쉬운데 튀기고 나서 튀김이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전분가루는 좀 쫄깃쫄깃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저거 뭐죠? 찹쌀 탕수육 만들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찹쌀 탕수육 만들 때처럼 좀 쫄깃쫄깃한 그런 튀김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분가루 2테이블스푼을 준비했고요. 저는 오늘 냉동 고등어를 준비했어요. 생물 고등어를 준비하신 분들은 가시를 빼고 순살만 준비하시면 더 좋고요. 강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뼈를 발라먹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요리하시라고 저는 순살 고등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핑용으로 저는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깻잎, 그리고 락교, 초생강 이렇게 3가지 준비했습니다. 락교랑 초생강은 요즘 어느 마트 슈퍼를 가셔도 초고추장 옆에 주로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소포장으로 요즘은 뭐 대용량 아니고 소포장으로 드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만약에 난 이런 거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피클 준비해 주셔도 괜찮고요. 뭐 해초 샐러드처럼 튀긴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새콤달콤한 곁들임 음식이랑 같이 하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늘장아찌, 마늘쫑장아찌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같이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깻잎과 락교와 초생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이 정도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가 도마를 한 번 덜 씻기 위해서 일단 채소부터 먼저 썰고 시작을 할게요. 깻잎은 제가 먼저 씻어서 물기 다 제거해 놓은 상황이고요. 제가 도마를 잠깐 옮기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그래서 깻잎은 꼭지 부분만, 꼭지에 있는 요 줄기 부분만 제거를 해주시고요. 얘를 돌돌돌 말아서 제일 위에 토핑처럼 채를 올릴 거기 때문에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요거 말을 때, 깻잎 말을 때 만약에 이 방향으로 말면 어떻게 될까요? 뾰족한 부분으로 말면 이렇게 썰어도 채는 똑같은 채지만 가운데 심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뻣뻣하게 요리에서 굴러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요 줄기를 중심으로 줄기를 말아가는 줄기를 세로로 두는 방향으로 예쁘게 말아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시간을 줄이기 저는 가운데 한번 썰어서 다시 모아놓고 칼질 조심하시고요. 요리를 하는 건 칼과 불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차한 순간에 다치니까 요리하실 때는 요리에 집중하시고 천천히 칼 써는 속도 이런 거 전혀 개의치 마시고 천천히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썰은 건 손으로 풀어주셔야 포슬포슬 예쁘게 나오지 이거 그냥 두시면 꼭 뭉쳐져서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썰은 건 다시 저는 그릇에 담아서 마지막에 토핑 재료로 위에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어 한번 손질해 볼게요. 저는 물에 담가놨던 거라 물기가 좀 있어서 물기를 조금 닦아내고 항상 생선 손질하실 때는 물기 제거가 1번입니다. 저는 비닐에 꺼내서 그냥 사용할 건데 나는 한번 씻고 싶은데 하시면 한번 씻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손질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순살이지만 가운데 있는 굵은 가시만 벗겨졌을 뿐 옆에 지느러미는 그냥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위 이용하셔서 물론 칼로 하셔도 되지만 가위 이용하셔서 이렇게 지느러미 올리시고 가위로 잘라주시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쪽 부분을 살짝 올리셔서 가위로 끊어주시면 되고요. 혹여 그냥 일반 생물고등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지느러미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도 있을 거고요. 바닥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역시 들어 올리셔서 가위로 자르시면 되고요. 머리 자르시고요. 생물고등어의 경우에는 신선도를 위해서 내장과 아가미는 반드시 제거를 하고 씻어서 냉동 보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바로 먹을 건데 하시면 오늘 냉장고에 넣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내일 먹을 것 같은데 하시면 안전하게 냉동 보관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정말 부패하기가 쉬워요. 우리 그런 얘기죠. 고등어회는 정말 만나기 힘들다. 이 고등어라는 생선 특유의 그 특징 자체가 좀 성격이 급하고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신선도를 보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냉동으로들 많이 보관하시거든요. 그리고 자반고등어가 짠 것도 소금을 많이 뿌려서 그 염도로 인해서 이 신선도를 유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고등어 손질하실 때는 그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기 제거를 좀 했고요. 이제 밑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엄지와 검지가 만나서 한번 찝어지는 양을 꼬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걸 뭐 딱히 숟가락으로 몇 스푼이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잡았을 때 한번 찝어지는 양을 꼬집, 그래서 이 꼬집으로 반쪽이죠. 한 덩어리에 한 꼬집씩. 저는 간이 전혀 되지 않는 생물 고등어이기 때문에 순살 고등어이기 때문에 저는 각각 한 꼬지씩 넣은 거고요. 만약에 자반 고등어일 경우에는 물에 담궈서 염분을 빼고 하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담가놨는지에 따라서 소금 양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다시 후추도 저는 후추를 좋아하는 편이라 역시 한 꼬집 한 꼬집 두 꼬집 할 거고요. 요거는 개인 기호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두 꼬집 넣어줄 거고요. 저는 준비한 생강 가루도 조금 뿌려줄게요. 역시 비린내 제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맛술은 저는 반 스푼 준비한 건데 그냥 전체적으로 몇 방울씩 묻을 수 있도록 생물고등어일 경우에는 여기에 가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딱히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가시 같은 게 잡히면 손으로 뽑아 올리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살을 막 해치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만져봐서 가시가 잡힌다 하시면 손으로 뜯어주시면 되고 집에 만약에 집게 같은 거 있으시면 집게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시는 큰 가시만 제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는, 손에 걸리는 가시는 이렇게 뜯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간 좀 된 다음에 저는 이제 썰어서 준비 좀 해볼게요. 고등어 강정의 크기는 한입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한입 크기가 다 다르긴 하지만 닭강정처럼 아주 작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 썰으실 때 너무 힘줘서 썰으시면 살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살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누르시고 저는 한 5등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밥 위에 얹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5개 정도 되는 사이즈로 썰어주고요. 나머지 한 조각도 5덩어리. 이건 조금 더 컸나 봐요. 저는 한 조각 더 나오네요. 하나는 6덩어리로 잘렸습니다. 자, 이제 이 강정을 튀김옷을 입혀줄 건데요. 만약에 양이 아주 많다면 이렇게 고등어들을 늘어놓고 체에다가 전분가루를 해서 이렇게 뿌리면서 하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오늘은 조금 더 편하게 우리 롤백에다가 이런 일회용 팩에다가 준비되어 있는 전분을 다 넣으시고요. 저는 2스푼 넣었고요. 이 상태에서 고등어를 넣어서 흔들어서 옷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좀 빵빵하게 공기를 좀 넣은 다음에 포실포실 흔들어 주셔야 돼요. 이때 만약에 고등어의 수분이 제대로 제거가 안 돼 있다면 전분이 거의 떡지듯이 끈적끈적하게 하나의 큰 덩어리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분을 조금 더 넣으셔야 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수분을 잘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눈꽃이 내린 것처럼 이렇게 포슬포슬 앞, 뒤, 안쪽까지 잘 묻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튀길 때는 이렇게 튀김옷이 좀 잘 입혀져야 튀길 때 훨씬 덜 위험합니다. 자, 이제 저는 튀길 준비하겠습니다. 튀김 하실 때 불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금방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은 중불 정도로 줄여 두시고요. 기름은 오늘 저는 100ml 정도 준비했습니다. 튀김 하시면 집에서 튀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많은 그 튀김 기름을 어떡하지? 이게 가장 큰 걱정이실 거예요. 물론 딥프라잉이라고 해서 기름을 아주 넉넉히 부어서 이 튀김하는 재료가 푹 당기면 물론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기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다시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남은 튀김은 또 어떻게 버려야 되나? 이게 너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는 오늘 100ml도 조금 넉넉하게 잡은 거고 솔직히 한 50ml 정도? 3숟가락으로 하면 3숟가락 정도만 해도 충분히 튀겨집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딥프라잉도 물론 맛있게 빠르게 완성할 수 있지만 우리 계란 후라이 하는 정도로 그냥 약간 굽듯이 튀긴다고 표현을 드릴까요? 설명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지 않고도 집에서도 맛있는 튀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일단 오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100ml 숟가락으로 하면은 6개에서 7숟가락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 보시면 네, 다
다 깔리지 않아요. 그죠? 완전히 흥건하게 깔리지 않아도 충분히 튀기실 수가 있고, 조금 불 올라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튀김을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남은 기름은 또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채소를 튀긴 건 괜찮습니다. 표고버섯이나 두부나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채소를 튀긴 기름은 한번 걸러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돼지고기를 튀겼다, 우리 돈가스를 튀기거나 혹은 탕수육을 튀기거나 뭐 이런 경우 오징어를 튀기거나 해산물 이런 튀김들은 그 기름은 다시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해산물 혹은 고기, 육류에서 나오는 향이 기름에 다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어 있는 기름은 다른 요리에 사용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대파나 양파 같은 걸 좀 넣어서 향신채들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튀겨주시면 그 향들이 이런 잡내들을 좀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최소한의 기름을 사용해서 한번 딱 사용하고 바로 버리는 쪽으로 제 회원님들한테 많이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튀긴다고 해서 막 이만한 식용유를 콸콸콸 부어가지고 우리 치킨집에서 튀기듯이 정말 이런 바스켓에 푹 들어가서 튀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최소한의 양으로 맛있게 튀길 수 있는 방법 오늘 꼭 한번 익혀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름 온도 확인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에 이렇게 기름 온도를 잴 수 있는 튀김 온도계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각각 가정에 이걸 갖춰놓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그 튀김 온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뭐 식빵 부스러기를 뿌려본다든지 뭐 그런 여러 방법, 소금을 뿌려본다든지 다 들어가면 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나무젓가락. 이때 사용하는 나무젓가락은 반드시 마른 상태여야 해요. 집에서도 튀김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물에 한번 씻어야지. 그래서 개수대에서 물 씻고 나서 이렇게 대충 씻고 하시면 여기서 손 혹은 뭐 묻어있던 방울이 물방울이 하나 또르륵 들어가서 튀김에 들어가면 이건 100% 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완전히 마른 나무젓가락 준비하시고 씻어서 사용하셨다면 한번 물기를 반드시 제거한 다음에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기름 예열을 했는데 기름에서 막 연기가 나고 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온도입니다. 이때는 네, 기름 온도를 체크하지도 마시고 불을 끄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태는 210도 이상이기 때문에 연기가 난다. 이러면 이미 너무너무 센 상태고요. 저도 이제 막 연기가 나고 있어요. 잠깐 끌게요. 큰일 났네요. 자, 마른 나무 젓가락으로 지금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지금 살짝 기울인 상태 보이시죠? 넣었을 때 보이시나요? 이게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시네요. 자, 보이실까요? 네네네. 네, 이렇게 하면 보일까요? 여기 가운데여가지고. 네. 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른 나무 젓가락을 기름에 넣었을 때 이렇게 넣자마자 나무젓가락에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온다. 이 상태도 높은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튀기기가 좋냐면 넣었을 때 한 5초 정도 있다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정도. 그때가 180도에서 170도. 그런데 넣고 나서 10초 이상 기다려도 이 뽀글거리는 게 올라오지 않는다 하시면 이건 온도가 낮은 거예요. 물론 온도가 낮으면 조금 덜 위험하게 튀길 수는 있지만 재료가 기름을 먹습니다. 그래서 느끼한 튀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온도 잘 맞추셔서 오늘은 생선이어서 생각보다 빨리 익혀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육류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저는 불을 아까 연기가 나서 꺼놨기 때문에 이제 불 켜고 들어가면 온도 딱 맞을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을 넣어서 기포가 5초에서 6초 있다가 잠시 있다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넣기 좋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튀김 온도는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온도는 저는 센 불 말고 중간 불로 줄일 거고요. 자, 튀기실 때 또 하나 무섭잖아요. 이게 튈까 봐. 그래서 요리가 익숙하지 않은 회원님들은 저 멀리 떨어져서 이제 던질 준비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던져요. 나는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자, 넣을 때 가급적이면 이 고등어 껍질 쪽이 바닥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더 좋고요. 살보다는 껍질 쪽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넣을 때 가만히 놓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젓가락이나 집게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떨어뜨리시면 정말 금방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손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해서 그냥 놓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얌전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설명을 하느라 이제 설명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하느라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 전분가루의 특징은 이렇게 튀김옷을 입혀 놓으면 금방 이 안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좀 떡지기 쉬워요. 그래서 전분가루를 묻히는 건 튀김이 다 준비됐을 때, 튀김 온도가 준비됐을 때 그때 비닐에 넣어서 흔드시면 더 맛있는 튀김을 만드실 수 있어요. 전분일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얌전하게 안에 완전히 푹 잠기지 않은 상태여도 지금 뽀글뽀글 그 거품 나면서 튀겨지는 거 소리도 같이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네. 아주 맛있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2번 튀겨줄 건데요. 한 번 튀기는 건 일단 이제 튀길 때 튀김에서 이렇게 거품이 뽀글뽀글 나는 건 재료 안에 있는 수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분이 다 나오고 나서 물론 100%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오고 나서 조금 식혔다가 다시 한번 튀겨주면 이제 남아있는 수분이 마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바삭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보통 돈가스도 2번, 뭐 탕수육 보통 2번씩들 많이 튀기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튀김이 바삭하게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튀기시는 거 추천드리고 오늘 저는 가루만 사용을 해서 튀김옷이 조금 얇게 익혀지는 편인데 조금 두껍게 입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희 튀김가루 한번 묻히셨다가 튀김가루랑 물이랑 동량으로 하셔서 튀김 옷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냥 물 대신에 얼음물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바삭한 튀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뒷면이 거의 익은 것 같아서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 네. 고등어를 살부터 튀기지 않는 이유는 살이 연해서 부스러질 수 있기 때문에 부스러지지 말라고 껍데기부터 튀겨주는 거고요. 그 전분이기 때문에 서로 붙으면 좀 끈적끈적하게 들러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후라이팬 사용하셔서 색깔 너무 이쁘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채반 준비할 건데요. 요즘 뭐 바트도 요즘 많이 나오니까 바트에 그냥 올려놓으셔도 되는데 보통 튀김해야지 이러면 보통 이렇게 접시에다가 키친타올 이렇게 기름종이 혹은 키친타올 그냥 깔아서 이 위에다가 바로 올리시는 경우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그렇게 애써서 바삭바삭하게 튀김을 만들었는데 이 키친타올을 면적이 닿으면서 금방 또 수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집에 바트나 아니면 이런 채망 같은 데다가 올리셔서 가급적 공중에 좀 띄워놓는 전 부칠 때 우리 그런 뭐 채반 같은 거, 대나무 채반 같은 데다가 놓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도 저는 불이 조금 셌나 보네요. 자, 이제 건져내고 2차 튀김 준비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1차 건져내고 나서 2차 튀김은 언제 하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남아있는 기름이 더 이상 뽀글뽀글거리지 않을 때 그때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러면 튀김을 조금 더 부어야 되냐요? 라고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기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으면 더 넣으셔도 되는데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남은 양으로도 충분히 튀겨지기 때문에 일단 1차 튀김 지금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죠? 이때
2차 튀김을 넣으시면 되고요. 시간을 조금 두시면 더 좋아요. 1차 튀긴 게 살짝 한 김 식혀진다고 하잖아요. 한 김 식힌 다음에 넣으시면 더 바삭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생선 요리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솔직히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닭강정처럼 오늘 양념하면 더 맛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데리야끼 양념을 준비했지만 케찹 양념 하셔가지고 진짜 마치 양념 통닭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셔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고기 요리보다 생선 요리를 조금 더 어려워 하시는데 요즘은 손질되어 있는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요. 전자레인지에만 그냥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꼭 한번 집에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름량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나는 안 튀겨지는 것 같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기울이세요. 기울이시면 딥프라잉 하는 효과를 또 낼 수가 있고 기름을 물론 뭐 많이 넣어서 나는 쉽게 금방 튀길 거야 하셔도 좋겠지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딥프라잉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셔서 이쪽에 저는 먼저 튀겨지는 고등어부터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중이니까 지금 맛을 못 보고 있지만 만약에 집에서 하실 때는 강정 양념에 넣어서 졸이기 전에 이 튀겨진 상태로 꼭 한번 맛을 보세요. 그래야 내가 한 밑간이 간이 맞구나. 다음번에는 조금 싱겁게 해야 되겠다.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판단이 될 겁니다. 튀김은 2번 튀기시는 게 훨씬 바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수분을 날려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튀기는 것보단 2번 튀기는 게 훨씬 바삭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맛있을 것 같죠? 화면상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름 속에서 뽀글뽀글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건 아직 수분이 남아있다라는 뜻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튀김 다 준비가 됐고요. 이제 강정 양념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름을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다른 팬을 사용을 하지만 집에서 하실 때는 저렇게 사용했던 팬에 있는 기름 다른 데다가 따라 놓으시고 저 팬 그대로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우리 강정 양념 간장 들어갈 거고요. 간장 1테이블스푼, 맛술도 1테이블스푼, 설탕도 1테이블스푼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 테이블 스푼 하면 도대체 뭐가 테이블 스푼이야? 제가 이제 레시피도 대문자 T로 해서 보내드렸을 텐데 계량 스푼 사용법 오늘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어딜 가시든지 마트나 이런 데 식재료 같은 거 파는 데 보시면 이런 계량 스푼이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숟가락 모양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볼록하게 완전히 동그란 우리 아이스크림 스쿱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이 두 개의 모양이 완전 다르게 생겼지만 이렇게 생겼거든요. 완전 다르게 생겼지만 이 두 개는 똑같은 15mm 기준입니다. 얘가 테이블 스푼, 우리 대문자 T, 유튜브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대문자 T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테이블 스푼이고요. 그 뒷면에 있는 작은 것들, 얘네들은
5mm로 얘네들은 티스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문자 T로 되어 있는 건 바로 이걸로 계량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요리 강사니까 이런 계량 스푼들이 집에 여러 개 있지만 일반 가정에는 이런 계량 스푼이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 정도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냥 우리 일반 숟가락 요거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액체류를 계량하실 때는 조금 더 많이 넉넉하게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설탕이나 이런 가루류, 고춧가루 특히 많이 넣으시거든요. 고춧가루나 설탕같이 가루류를 계량하실 때는 조금 덜 넣는다. 살짝 그냥 요만큼 소복히 올라오는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듬뿍 뜨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넣는 건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계량을 조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액체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가루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그리고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것들 좀 꾸덕꾸덕한 그런 소스류는 정확한 계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계량 스푼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진짜 소스를 한번 끓여 볼게요. 다른 그릇에 담아서 섞어서 넣으셔도 되는데 오늘은 어차피 넣고 그냥 끓여줄 거기 때문에 해서 설탕, 맛술, 그리고 간장이 들어갔고요. 이 소스들이 이제 바글바글 끓으면 그리고 이때 나는 조금 더 풍미가 좋았으면 좋겠어 하시면 이때 생강가루 혹은 생강청 조금 넣으시면 돼요. 많이 넣으시면 생강가루나 생강청은 향이 너무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맛술이랑 설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탑니다. 그래서 이제 끓기 시작하죠. 바글바글. 고등어 대신에 저희 삼치나 꽁치 이런 거 우리 마트 가시면 늘 있고 등푸른 생선들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가자미나 이런 흰살 생선도 너무너무 맛있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바글바글 끓는 거 보이시죠? 이때 불 끄세요. 저는 그냥 해도 되는데 정말 잘 탑니다. 그래서 태우면 너무 속상하니까 이때 바글바글 끓어서 한번 데워졌다 싶으면 그냥 불 끄고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닭강정 같은 경우도 불 끄고 그냥 양념 묻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때 우리 튀겨놓은 고등어 강정을 다 넣어주겠습니다. 다 넣고 나서는 저는 불 한번 다시 켤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강정에 이 소스들이 잘 묻을 수 있도록 지금 저도 도구 2개 쓰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요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이거 하나로 어떻게 해보려고 많이들 노력하시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이 강정들이 바삭하게 잘 튀겨졌는데 이런 강정 양념에 버무려지면서 눅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 불에서 후다닥 2개의 도구를 이용해서 양념을 묻혀주시면 마무리. 그래서 바트타드게라고 하죠. 양념이 바닥에 남지 않도록 이 고등어 튀겨놓은 것들이 양념을 다 먹으면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데리야끼 소스여서 딱히 뭐 참깨나 이런, 아이고 부서져 버렸네요. 참깨나 이런 걸 준비를 안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뭐 술안주로 드시거나 아이들 간식으로 드신다면 위에 그냥 깨 같은 거 뿌려서 완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다 잠깐 놔야겠네요. 완성 접시 준비하고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제가 미리 올려놨었고요. 자, 여기에 맛있게 강정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좀 못생긴 아이들은 바닥에다 깔고 부서진 게 있어서 부서진 것도 같이 바닥에 깔고
여기 지금 클래스에 냄새가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화면으로도 이 냄새가 같이 공유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저는 일부러 등푸른 생선이 좀 잘 보이도록 껍질 부분이 잘 보이게 플레이팅을 했고요. 여기에 우리 오늘 미리 준비되어 있던 깻잎 가운데 올리고요. 이 강정이 너무 뜨거울 때 올리면 깻잎이 좀 색깔이 금방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락교도 같이, 락교는 팥뿌리 피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품종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색깔 이쁘라고 초생강. 저는 오늘 밥에 따로 양념을 하진 않았지만 집에 쯔유 같은 거 있으시면 쯔유 한 스푼 정도 두르시면 밥도 좀 양념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고등어 강정 덮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등어 하면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보통 고등어 조림, 고등어 구이, 자반 고등어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튀김으로 만들어서 덮밥으로 맛있게 고등어, 제철 맞은 생선, 고등어를 즐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생선 하면은 너무 집안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나 그래서 꺼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이렇게 공간에 있는데 고등어 냄새 너무 고소하니 좋고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고등어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치라던가 꽁치 이런 생선도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둔 걸로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댓글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유튜브랑 줌에 각각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은 바로 답변 드릴게요. 고등어 냄새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종종 해주던 강정인데 늘 양념이 질척하게 되셨대요. 근데 방법 잘 배웠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집에서 한번 해보셔야겠다고 선생님께서 너무 쉽게 잘 알려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셨다고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생선이 요즘은 손질되어 있는 게 정말 잘 나와 있어서요. 고등어도 그렇고, 삼치도 그렇고, 꽁치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조금 더 한번 찾아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생선 요리를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생선 같은 경우는 육류보다 근육의 그 길이 자체가 짧기 때문에 소화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환절기이기도 하고 요즘 스트레스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또 코로나 시대에 나가서 외식하기도 조금 어려운 이 시대에 네, 고기 요리도 물론 너무 좋지만 이렇게 생선 요리를 좀 다양하게 접해서 건강 챙기는 한절 가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코다리도 가능합니다. 네, 동태는 살이 좀 무르기 때문에 튀기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얘가 해동이 되면서 살이 완전히 풀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코다리를 더 추천드립니다. 네, 코다리도 손질 잘 하셔서 요거 튀겨서 강정으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에요. 감사해요. 네.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옥수수 전분이랑 감자 전분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건 감자 전분이고요. 크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제 풍미가 좀 다를 뿐이죠. 옥수수는 이제 아무래도 옥수수에서 나온 거니까 약간 좀 더 구수한 풍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감자 전분은 우리가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거여서 대체적으로는 감자 전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집에 옥수수 전분밖에 없다 하시면 옥수수 전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것도 추천드려요. 이게 풍미에 따라서 네. 조금 다른 거지 네, 사용하는데 문제 없는 거죠? 네, 전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소주도 괜찮기는 한데 소주가 아무래도 이제 화학주다 보니까
그 소주 특유의 쓴맛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리에 사용할 때 보통 이제 청주나 맛술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 집엔 소주밖에 없어요 하면 소주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에 요리를 나는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저는 이제 맛술을 집에 갖춰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맛이 약간 쓴맛이 좀 남아있긴 해요. 그러니까 물에 넣어서 끓이는 건 괜찮습니다. 수육 같은 경우는 소주 넣어서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물에 많은 양의 물에 희석이 되기 때문에 쓴맛을 거의 못 느끼시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간장, 설탕, 맛술만 들어가는 상황에서 소주가 들어가 버리면 끝맛이 약간 네, 우리가 아는 그 소주의 쓴맛을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네. 자세한 맛의 차이점을 알려주셨는데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등어에 오메가3가 되게 풍부하잖아요. 네. 면역력도 정말 좋고, 그래서 너무 딱 적절한 요리였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저희 그러면 오늘 가나다 합성 진행한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진행하고 있어요. 줌이랑 유튜브에 각각 채팅창에 링크 띄워드렸으니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가나다 합성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나다 합성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